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코비드-19 가정용 테스트 비용을 민간건강보험회사가 이번 주말부터 커버합니다. 민간보험이 없는 사람이나 메디케어 수혜자는 연방정부 웹사이트에서 무료 배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에서 인데믹이라는 선언을 하기에 시기상조라고 경고하고 있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한 뒤 사망한 스텝이 한 명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테니스 세계 랭킹 1위인 노박 조코비치는 호주 입국 서류에 코비드 관련 거짓 작성을 한 이유로 감옥에 수감될 수 있는 처지입니다. 코비드로 병원 예약 등이 어려워지자 스스로 하는 테스트, Do It Yourself 헬스케어가 새로운 추세가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일주일이 채 안 된 시점에 다시 미사일 테스트를 했습니다. 지난번 테스트 때 한국은 다운플레이했지만 이번 테스트는 소리의 속도 10배를 능가하는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 투표 규정 바꾸기를 지지했습니다. 지금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습니다. 투표 권리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인간 심장을 이식받기에는 너무 아팠던 한 남성이 돼지 심장을 이식받는다는 결단을 내렸을 때 그의 아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성공했고 57살의 이 아버지는 최초의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아니라 이번 주부터 지난 연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했었던 행정명령이죠. 코비드-19 테스트 기구를 무료로 지급하는 것이 시행이 됩니다. 15일부터니까 오늘이 11일 토요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에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민간 보험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무료고, 그리고 민간 보험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메디케어 수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혼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메디케어 수혜자나 민간보험이 없는 사람은 바로 지난번에 이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대통령이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곳에 신청을 할 수가 있다 했죠. 그게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꼭 직장보험, 저처럼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 이제 민간보험이라는 것이 직장에서 주는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받을 수 있지만 메디케어 수혜자나 이런 그 민간보험이 없는 사람들도 연방정부에 직접 요청을 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무료로 테스트를 해주는 곳에 가서 테스트를, 래피드 테스트도 PCR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한 50% 정도는 민간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미국 분들이 1억 5천 명 이상이 민간보험입니다. 이분들은 한 사람의 한 달에
8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그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죠. 만약에 1인 한 가정에 4명의 가족이 살고 있다면 4, 8이 32, 32번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돈 주고 미리 사시고, 그리고 이제 리임버스 받는, 다시 이제 배상을 받는, 환불을 받는, 상환을 받는, 그게 이제 가장 그 평범한 방법이겠고요. 이것을 1월 15일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시행하는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보험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정부에서는 15일부터 해라 했지만 어차피 하는 것 하면서 그 전부터 커버해주는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미국에 뭐 몇억 명 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보험 가입자나 아니면 민간보험 없는 사람, 메디케어 수혜자도 요청을 해서 집에서 테스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외부에서도 래피드 테스트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만, 메디케어 수혜자도 집에서도 웹사이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이 웹사이트는 아직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테스트 기구도 뭐 한 몇 가지, 8가지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브랜드 네임이 플렉스 이런 그 브랜드라든가 하고 온고라는 브랜드, 이런 브랜드들은 전문가들이 대단히 좋다고 very good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바이넥스 나우라든가, 저도 이 바이넥스 나우로 쓰고 있는데요. 제법 그 통이 커서 검은색과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돼 있고, 그리고 퀵뷰라는 것, 이런 것들은 good. 또 이제 그 BD라는 그 브랜드 네임이 있답니다. 이건 오케이. 뭐 이 정도면은 전부 한 8가지 정도는 식품의약국에서 분명히 승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요. 시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아무런 포장도 없이 브랜드도 없이 그냥 그 플라스틱 봉지에 넣어서 팔고 이런 것은 정품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월요일인 어제 하루 미국에서 확진자가 150만 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그 많은 숫자죠. 그래서 일주일 전과 확진자를 비교를 할 때는 27%가 늘어났고, 지금 입원율도 피크인 것으로 보입니다. 날마다 뭐 13명이 아니라 13만 명 정도가 입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사망입니다. 확진자가 일주일 사이에 27%가 늘어났는데, 같은 기간 사망주는 한 주일 전보다 12%가 늘어나서 어제 1906명, 이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코비드 19으로 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이 코비드 19을 겪은 영국과 덴마크를 자꾸만 쳐다보게 되는데, 같은 패턴으로 나간다면은 영국과 덴마크는 이미 피크는 지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피크는 지났고, 그렇다고 해서 오미크론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만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팬데믹에서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그 같은 전염병 상태의 팬데믹에서 그래도 웬만큼은 짐작을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 인데믹으로 간다라고 한 달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세계보건기구가 오늘의 미국을 포함해서 이제 많은 매체에서 얘기를 했었던 인데믹으로 간다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지금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무척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질병통제국에서도 마스크를 좀 업그레이드 해라.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N95라든가 KN95를 하루 종일 쓸 수 있으면, 일반 사람들도 하루 종일 쓸 수 있으면 써라. 특히 이 헬스케어 이쪽에는 이제 그런 것을 권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것도 딱 개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요,
KN95 마스크를 쓰면은 기침부터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그 말을 안 하고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숨을 쉰다던가 말을 하는 그 상황에 아마 그 안에 성분들이 날려서 특별한 그 성분에 대한 알러지라든가 아니면 무엇인가가 조금만 아주 작은 이물질만 들어가도 좀 민감하신 분들 뭐 과히 좋은 그 성대는 아니에요. 목의 상태가 제가 그렇거든요. 늘 그러면은 기침이 나거나 합니다. 그래서 말을 이어갈 수가 없고 오히려 기침을 하게 되니까 본인도 불편하고 남보기에도 긴장이 되고 분명히 어제 네거티브 테스트는 받았는데 이런 형태도 올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이 KN95나 N95를 써야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방 정부에서 뭐 3억 4천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아주 어린 아이들 빼고 일일이 당신은 이런 마스크가 적합합니다.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하이 퀄리티라고 보통 부르고 있는 그런 마스크가 나에게는 하이 퀄리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일반 수술용 마스크를 두 겹을 쓴다던가 천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를 같이 쓴다던가 하는 개인이 스스로 마스크에 대해서 처방을 하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예를 들어서 KN95나 N95 마스크를 쓰면은 저는 이제 그 가까운 데 있는 글씨는 너무너무 작은 것도 잘 보이는데 운전할 때나 이런 데 안전하기 위해서 표지판 그래서 안경을 쓰거든요. 그럼 운전할 때도 그렇고 길을 걸어 다닐 때도 그렇고 안경을 쓰면 KN95 같은 게 더 철저하고 막음이 아주 촘촘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우를 보면 수술용 마스크를 쓰면은 이 안경에 그 막 연기가 나고 성에가 끼고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N95나 KN95를 쓰면은 성에가 낀다는 것으로 보면은 코에서 김이 오히려 수술용 마스크가 허술해 보이지만 이 앞쪽에는 더 많이 뭔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스크는 질병통제국이 어떠한 그 가이드라인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으신 분들은 제일 그 안전하다고 하니까 그런 마스크 쓰시고 나머지 분들은 본인의 그 상황에 따라서 마스크를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은 코비드-19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도 하고 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그야말로 뉴 트렌드입니다. 이 뉴 트렌드조차도 코비드-19이 굉장히 앞당긴 거죠.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기사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제일 앞에 이 do it yourself 의료 시스템이 무척 보편화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부분에서는 39살의 시나리오 작가 캔사스 시티 몬타나주의 그곳에 살고 계시는 엘리자베스 디티 씨의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무기력증 굉장히 무기력하고 해서 그런데 이제 병원에 요즘 어포인먼트 하려면 무척 힘들고 또 병원에 함부로 가기도 아무래도 아픈 분들이 많이 가시고 아플 때는 면역성도 약해지니까 그런 분들이 무증상 코비드-19일 수도 있고 대기실이 아주 큰 것도 아니니까 옆에 붙어 앉아있기도 뭐하고 하니까 병원에 가기도 싫고 어포인먼트 잡기도 힘들고 해서 do it yourself kit로 뭐 예전에 do it yourself는 사실은 홈디포에서 집 수리할 때부터 제일 먼저 시작했지만 그 뒤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수공예 뭐 이렇게 퍼지다가 의료 시스템으로 do it yourself kit가 아주 그 좀 활발해지는 겁니다. 헬스케어 무브먼트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do it yourself, 헬스케어, 운동, 호르몬이나 콜레스테롤 레벨이나 식품에 내가 얼마나 민감한가 이 정도 테스트는 충분히 앞서 말씀드린 그 39살의 무기력증이 있고 막 살이 계속 찌고 할 때의 테스트를 집에서 하기가 간편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뒷부분의 부작용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얘기를 전해드리겠는데 그래서 이분은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하고 또 의사와 연관도 하죠. 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 건강보조식품을 추가하고 계란은 안 먹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단백질의 가장 중요한 공급원인 계란을 전혀 안 먹는데 그랬더니 몸도 나아지고 무기력증도 없어지고 몸무게도 줄어들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테스트 키트가 많이 있고요. 집에서
앱도 많잖아요. 또 저도 지금 사놓고 아직 안 차고 있는데 시계, 스마트워치 같은 것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금 신체 내부의 어떤 뭐 혈액 검사나 이런 것을 통한 그 의학적으로 주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나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행동 양식까지도 모니터를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 이 사람의 행동 양식을 모니터하고 뭐 병원 가면 일주일에 몇 번 걸으세요 했었던, 전에는 훈련받은 의료진들이 했었던 일을 코비드 19 이후에 일반인들이 어떠한 여러 가지 주변의 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혈압 재는 것이야 우리 보통 집에서 많이 했지만 혈당치와 콜레스테롤, 손가락으로 딱 이렇게 해서 블러드 조금 테스트를 해서 보통 의사들이 하던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의사들도 환자가 스스로의 건강을 아주 심각하지 않은 것을 챙겨보고 모니터하는 것을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지지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를 합니다. 물론 너무 많은 스스로 내리는 진단은 위험하죠. 전문가 조언 없이 모든 결론까지 내리는 것도 위험하고, 또 어떤 때는 중요한, 아주 중요한 건강의 위험 신호를 본인이 그 해석을 할 때는 못 알아차리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임상 실험을 많이 한 의사와 비교를 할 때. 그래서 이 같은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많은 의사들은 작은 것들은 스스로 집에서 이제 모니터를 하도록 추천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병원에 스텝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병원 스텝이 모자라니까 이 오미크론 변이에 코비드 19에 감염이 됐더라도 병원에 나오라는 거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예전 같으면? 그러면 만약에 그 의료진은 헬스케어 스텝은 건강해서 무증상이고 괜찮으니까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환자가 옮을 수 있잖아요. 병원에 갔다가. 이런 상태가 되고 실제로 스텝들이 너무너무 모자라서 일손이 모자라고 어포인먼트를 하는데 예전보다 몇 배 더 걸리고 환자가 어포인먼트 하고도 오래 기다려야지 되고 하니까 간단한 것, 안전한 것은 의사들도 집에서 하라는 얘기, 그 추천을 하는 의사들이 늘어난답니다. 의사들이 다 핸들을 못해요. 당신은 당신 건강의 첫 번째 방어벽입니다. 시스템이 모든 걸 케어해 주지 않습니다. 웨이팅 리스트가 어마어마합니다. 해서 이제 이런 것을 강조를 하는데, 이 같은 것을 지지하는 의사 한 분을 인터뷰를 합니다. 닥터 웬디 라이트, 닥터 라이트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은 심전도 같은 것도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이제 뭐 맥박이 몇 번 뛰고 하는 것 있잖아요. 혈압도 다 모니터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본인에게 보내주면은 그날 오후로 여러 가지를 이제 의사의, 본인도 이미 하는 사람이 읽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의사의 조언을 그날 오후에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거의 리얼타임 그 데이터잖아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빨리 나와야 하루 이틀 뒤에 나오고, 그것이 또 의사 선생님에게 보내지면 의사 선생님이 또 다른 일 다 하시고 그걸 보셔야지 되면 또 이제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물론 이제 혈액 테스트도 온라인으로 받아봐서 본인이 보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혈액 테스트를 하러 가라고 의사가 이제 그런 것을 해주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리얼타임 테스트는 굉장히 진단을 빠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요, 편두통 환자의 앱이 있다죠. 마이그레인 버디, 그러니까 편두통 버디라는 앱이군요. 그 마이그레인 버디라는 앱을 통해서 뭐를 해주냐면, 이 앱이 두통이 얼마나 자주 오는가, 또 강도는 어떤가, 내가 어떤 식품을 먹었을 때 날씨 변화에 따라서도 이 두통이라는 게 어떻게 그 반응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전에는 의사가, 보통 미국에선 약 처방을 하잖아요. 편두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병에다 약 처방을 하고 한 1, 2개월 두고 보십시다 하면서 2, 3개월, 1, 2개월도 아니에요. 2, 3개월 두고 보고 그 뒤에 이제 2, 3개월 뒤에 또 병원에 가서 약을 바꿔보고 반응을 또 2, 3개월을 보고 하는데, 이 같은 앱을 통하면 뭐 한 2주일이나 길어야 4주일마다 환자가 데이터를 그 앱에 넣어 놓으면 의사가 볼 수 있으니까 약을 이제 또 그 사이트에서 바로 전화 같은 것도 없이 쉽게 바꿔서 할 수 있다. 기간을 굉장히 줄인다는 거예요. 결장암 같은 경우는
빨리 발견하면은 결장경 검사를 줄일 수 있잖아요.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해서 자신의 대변 샘플을 집에서 잘 이렇게 해서 실험실로 보내서 분석을 하게 하는 거. 이건 물론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일반 결장 검사 때는 금식을 해야지 되고 또 병원에 가야지 되고 하루 회사를 또 눈치 보면서 못 나가야지 되고 이러는데 그 모든 과정이 없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제 결장암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분들께 의사가 해주는 것이고 보험이 다 커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좋은 점이 있다고 추천을 하는 의사에 비해서 걱정하는 의사 그룹도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반지, 다른 디지털 기구, 심장 박동, 수면 사이클 보는 거, 이 정도는 굉장히 도움을 주지만 언제나 정확하진 않다는 거죠. 요즘 그 래피드 테스트가 언제나 정확하진 않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이오 클리닉의 메디컬 센터 디렉터인 그 칼 앤더슨 박사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뭐가 보면은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뭐 이상 징후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환자가 직접 의사를 통하지 않고 볼 때 너무 작은 문제를 갖고 우울해한다던가 아니면 이 정도면 의사가 이 환자에겐 다른 환자에게는 괜찮아도 이 환자에게는 심각한 것일 수 있는데 본인은 다른 친구들 말 듣고 나도 노멀이라고 생각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한 환자가 목이 따갑다고 해서 결국은 요즘 버추얼 의사 많잖아요. 직접 보지 않고 이렇게 화상으로 상담을 하고 항생제를 받았는데도 계속 항생제를 아무리 먹어도 안 낫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페이스 투 페이스 진단을 하고 보니까 이 환자는 개인 기록까지 다 의사가 보고요. HIV 보유자, 감염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위험성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것은 본인이 본인의 몸에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의사가 조금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코비드 시대에 환자가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헬스케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다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몸무게의 변화, 처방전 리필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앱 같은 것을 쓰면은 루틴 테스트 할 때도 알려주잖아요. 병원에서 전화를 안 해줬다던가 병원이 전화를 해야지 되는데 원래 안 해주는 병원도 있고 해야지 되는데 요즘 같은 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못하고 했었을 때 그런 것 그리고 또 온라인 상에서 처방약이 가장 싼 데가 어딘가 이런 것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Do It Yourself 테스트 기구를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많이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한 곳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 무슨 광고하는가 해서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 테스트가 가정용에서 Do It Yourself 테스트가 한 30가지가 넘는 것, 한 회사에서 30가지가 넘는 테스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결장암이라든가 편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특히 여성들에게는 가임 여부, 갑상선, 비타민 D가 얼마나 부족한가, HIV, 콜레스테롤 이런 것은 테스트 기구 한 $49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회사 같은 경우는 2021년 이후 판매가 2배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2021년 이후에 2배가 늘어났다 하는 것은 결국은 코비드-19 이후에 이만큼 늘어났다. 장단점은 전부 있고요. 평소에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또 이제 의료 단어를 찾아보면서라도 얼마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같은 것을 심플하게 말하자면 PCR 테스트를 하기 전에 래피드 테스트를 하는 형태가 되겠죠. 아주 쉽거든요.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이게 전혀 적용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하면서 실용적인 뉴스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의료에 관한 것이 이 같은 트렌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터 리블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터 리블 전문회사 코지다운,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한국에서 지금 가장 대선과 연관돼서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이슈, 그게 미국과도 연관이 돼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 이 두 가지를 함께 전해드립니다. 아니 벌써 노래할 뻔했어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채 안 돼서 북한이 이제 미사일 테스트를 했는데 지난번과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해석하는 것은 차이가 있고요. 지난주 수요일에 북한이 미사일 테스트를 하면서 이게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다라고 했고 거리가 700km니까 435마일, 고도가 60km, 37마일. 어제 오후에 그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오후였고 한국 날짜로는 아침 7시 27분이었는데 일본 그쪽 경제해역 수역 그쪽으로 쏘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수요일에는 한국에서 북한이 이렇게 주장을 했었을 때 이건 뭐 극초음속이 아니라 그냥 일반 탄도미사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한국의 그 합참부에서 굉장히 그 빠른 그 개발된 소리의 속도보다 10배 빠르다. 초음속 극초음속이 보통 그 지난 수요일까지는 5배 빠르다 했는데 어제는 이제 10배 빠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같은 그 형태가 너무 빠르면서 갑자기 그 궤도를 바꾸고 하니까 도저히 요격 시스템이 그 미사일이 날아올 때 요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라고 앞에 부사를 넣었지만 불가능한 정도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잠수함 베이스에서도 발사되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잡아내고 그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하면서 요격 시스템을 강화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수요일에는 북한이 뭐 얘기하는 게 과장이다. 뭐 극초음속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일본의 총리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합참의장은 예의주시 중이고 미국과 협력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은 이게 미국이라든가 또 그 미국의 동맹국인 나라들의 안전을 당장 immediately 위협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무기 프로그램이 점점 능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위험한 신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그럼 왜 이렇게 그 미사일 테스트를 하는가? 뭐 당연히 개발을 계속 해야지 되고 우리가 이만큼 개발을 잘하고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겠죠. 처음에는 지난해 1월에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프로그램이 등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그 무기를 그 다음에 전시를 했고 뭐 잠수함 베이스 등등 해서 화성 8호로 그 프로그램 자체가 등장한 것은 지난해 1월이지만 8월 달에 화성 8호로 한번 테스트를 했고 9월에도 테스트를 했고 10월 달에 이제 북한의 비간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군사 전시를 했는데 그때 극초음속 미사일로 보이는 것을 전시를 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뭐 또 다른 몇 군데 나라 등이 주장을 해서 북한이 지난 수요일에 미사일 테스트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UN 결의안 위반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규탄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곧 또다시 북한이 지난 수요일 것보다 더 강해 보이는 이 같은 강하거나 똑같은 그런 그 미사일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국이 북한의 동맹국이니까 미국까지 쭉 날라오는 것을 뭐 북한은 우리 그거 완성했다 하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이나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만은 사실이죠. 날이 갈수록 더 위험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미국은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이 이 같은 그 무기를 팔 때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까 이 같은 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다는 것, 불법 거래지만 그 불법 거래를 해서 돈을 마련한다는 것도 굉장히 그 위험하게 보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에는 미국을 위협하는 그런 장거리 테스트는 북한이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주 사정거리가 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것이 마지막이었고, 그 뒤에 이제 2018년도와 2019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담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단거리 테스트는 이어갔지만, 북한이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 이렇게 능력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핵 국가로 인정을 하고 우리 경제 제재를 풀고 동등한 입장에서 해라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북한이 이렇게 회담을 했었던 그것이 북한으로서는 목표였었잖아요. 그 당시에 아무리 아니라고 북한이 다 포기할 것이다, 핵을 포기할 것이다 했어도 미국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믿는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핵을 갖고 있는 국가로 인정을 하고 경제 제재를 풀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핵은 갖고 있지만 쓰지 않는다. 왜 북한만 갖고 그러느냐? 너네 나라가 핵이 우리보다 얼마나 많아? 러시아도 많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핵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근데 우리 요거 이제 시작한다고. 북한의 말은 그거잖아요. 어차피 핵무기라는 것은 남에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당하지 않는다는 방어용 목표로 쓰는 것이고,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할 때는 왜 북한 쪽에는 그걸 인정을 못 해줘 하는 거고,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똑같아?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북한이 똑같아? 이런 나라는 신사나라고 그럴 리가 없지만 북한은 쓸 수도 있는 거잖아. 자폭할 수도 있는 거잖아. 여기에서 이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계속 북한은 이런 것을 보여주고, 더군다나 한국으로서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선거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달도 채 남지 않았네요. 3월 9일이니까. 그런 때 북한 이 문제를 잘했다 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표를 많이 가져가면 좋은데, 북한의 이러한 모습이 아직 2개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어떤 형태로 바뀌어서 한국의 대선에 국민의힘에 플러스를 줄까? 더불어민주당에 플러스를 줄까? 아직은 알 수 없죠. 미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한참 남아있고 하니까 별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2월 말에 닷새 동안 평양에서 이제 당대회가 열렸는데, 노동당 대회 12월 31일에 끝났는데,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핵무기 이거 우리 가져가야지 되고, 그런데 솔직하게 식량이 부족하다.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지 된다. 픽스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그 과정에서 앞으로의 북한의 방향이 더 주목되는 겁니다. 한국의 대선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점에서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대통령과 부통령이 함께 움직이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선거철이 돼서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하려고 할 때, 그런 때 같이 보인다던가,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숨졌을 때 국가의 애국자로서 공헌을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 장례식에 간다던가, 이런 때는 함께 가지만 거의 드물거든요. 오늘은 백인 남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흑인 여성인 아시안계 아메리칸이기도 하지만 카말라 해리스가 동시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인구가 아주 많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갔습니다. 여기 가서 얘기한다는 것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는 투표권에 관한 겁니다.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연방 상원은 전통적으로 필리버스터라는 게 있죠. 의사 진행 방해. 어떠한 것을 의사 안건이 있을 때 소수당이, 특히가 아니라 소수당이 저걸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막 끈다던가, 아니면 투표 표수를 60표로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그 복잡한 것, 어쨌든 이 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규정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이 1월 17일에 투표가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그 안을 지지한다고 지금 애틀란타, 조지아에 가서 같이 캠페인 형식의 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투표를 지금 공화당의 많은 주에서 투표를 정확하게 한다는 그 명제 아래
점점 그 투표하기 까다롭게 하고 그리고 이제 소수 인종에게는 좀 후보도 나오기 힘들고 당선자도 나오기 힘들도록 뭐 좀 지역구를 변경을 하고 이런 것을 못하도록 하고 더 쉽게 우편 투표나 부재자 투표 같은 것도 쉽게 하고 아예 뭐 대선 날 같은 때를 민주당이 투표하는 날 투표하기가 더 좀 힘들게 돼 있거든요. 직장 근무하는 것이 조절 같은 것이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시스템이라든가 그 형편으로 그래서 투표 날을 아예 할러데이로 하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안이 Freedom to Vote Act가 1월 17일에 이제 상원으로 보내집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가 됐는데 계속 상원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 가지 뭐 투표 수의 제한이라든가 의사진행 방해 등등을 통해서 이것을 규정을 바꿔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가서 하는데 오늘 참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되면은 뭐 여러 그 투표 권리를 지지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많이 나와주고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 대통령이 가는 곳에 안 간다고 안 가는 그룹들도 오늘 여럿 있었습니다. 중요한 인물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가운데 있었고 왜 그러냐면요. 맨날 왜 말만 해? 왜 말만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행동으로 해줘야지 우리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그동안 얼마나 이 투표에 있어서 그 시스템적으로 그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아니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것도 못해 하면서 거기에 시위하는 뜻에서 대통령이 가는데 그 자리에 안 나가는 중요한 인물들도 있고 했는데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참 이것도 난감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 안에서 의회 안에서 표결로서 해야지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러한 것을 지지한다. 의사진행 방해를 필리버스터를 완전하게 제거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때 그 투표를 50표로만 한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 딱 해서 통과가 되잖아요. 이것도 이번 투표법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해도 불가능합니다. 아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힘듭니다. 이미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싱과 크리스틴 시네마, 애리조나의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상원의원 2명은 이것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대통령의 권한 밖에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 대통령은 항상 의회를 다수당으로 가져가고 싶어하고 현 대통령의 당이 아닌 또 다른 당은 항상 대통령은 할 수 없이 백악관에서 4년이지만 나머지 상원과 하원은 우리 당이 장악을 해야지 돼. 이게 지금 민주당과 이 공화당이 보고 있는 정치적인 관점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사실 케이블 뉴스에서 오늘 많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1월 6일 의사당 사건 그 조사위원회 하원에 출석을 해서 어떤 그 조사를 받는가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직 뭐 결정되지 않은 것이니까 나중에 결정이 되면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같은 그 뉴스를 가지고 두 가지 방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역시 이 그 코비드 19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CEO인 스캇 컬비 씨가 오늘 이제 직원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강조한 건 이 얘기입니다. 지난 여름에부터 이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백신 의무화를 시행하기 시작을 했는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라는 회사가 직원이 한 7만 명 이상이 되니까 굉장히 큰 회사죠. 일주일에 그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 전에는 적어도 한 명이 숨졌는데 지금은 한 명도 숨지지 않고 있다. 뭐 최근에 특히 8주일 연속 한 명도 사망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 의무화가 회사에서도 시행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생명을 구하니까 그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가지고 다른 매체에서는 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전체 직원이 7만 명 이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3천 명이나 양성이다. 네, 3천 명이나 양성이긴 하지만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 가운데서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켰기 때문에 일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라는 그룹과 전체 미국 그룹을 비교를 할 때는 병원 입원율이 10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강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뭐 백신에 대해서도 마스크에 대해서도 서로가 그 개인의 어떤 그 의식이라든가 주관이 다 정립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께 가장 좋은 거, 그리고 나아가서는 항상 옆에 이웃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는데요. 텍사스의 41살 된 공립학교 교사가 아들을 테스트를 해봤더니 양성이어서 정말로 그 테스트 장소에 데리고 가는데 트렁크 안에 넣고 간 그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성이에요. 41살에 텍사스의 휴스턴의 그 테스트 사이트에 갔는데 그 테스트 사이트의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뭘 적잖아요. 하니까 우리 아들 있다. 어디 있는가? 트렁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테스트하는 사람이 적어도 뒷좌석에 앉혀야지 테스트를 할 수 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사이에 경찰에 전화를 건 거죠. 경찰이 왔었을 때는 이 아들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지만 카메라에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감시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어서 다 그 어머니의 범죄가 드러났고, 어머니의 얘기는 간단합니다. 우리 아들이 감염됐는데 내가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 아들이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트렁크에 뒷좌석에서 누워 있어서 감옥에 갇혔었죠. 그러다가 일요일에 석방되고 뭐 보석금 $1,500가 책정이 됐었는데, 중요한 건 이 어머니 학교에서 정직당했습니다. 아들이 13살, 어머니가 41살에 공립학교 사이프레스 페어뱅크 그 인디펜던트 스쿨의 교사였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13살짜리 아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노박 조코비치가 이 문제가 외교화로 많이 되고 있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예외 조치를 호주 오픈이 열리는 그 주 빅토리아 주와 호주에서의 어떤 그 의료적인 그 기준에 맞게 예외를 받았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12월 달에 뭐 코비드에 한번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저런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장관은 그의 비자를 취소를 해서 3년 동안 호주에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로 나오는 게 입국 서류 서류 쓰는 게 있잖아요. 입국 서류에 우리가 어떤 때는 뭐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강대강 쓰는 것도 있는데, 이 케이스는 그래서 그랬는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지난 2주일 동안 다른 곳에 여행한 적이 있는가 하는데 노라고 체크를 했거든요. 조코비치가 이제 그 세르비아계 사람이지만 지난 2주일 동안 스페인도 갔고, 그리고 세르비아의 수도의 그 벨그라데에도 가서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했어요. 그게 다 나온 겁니다. 본인은 이 사람이 그 몬테카를로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몬테카를로가 아닌 스페인도 갔고, 조국인 뭐 세르비아의 수도의 벨그라데도 갔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12개월 그 거짓으로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생명이 위독하던 그 57세의 한 남성이 돼지 심장 이식 수술을 지난주 금요일에 받아서 어제 아주 그 빅뉴스가 됐는데요. 이분은 5년 동안 굉장히 그 힘들었고 여러 가지 건강 상태가 너무 그 악화되기도 해서 인간 심장 이식을 받기도 힘들었고 자격도 되지 않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 교수죠. 교수들이 계속 그 돼지 그 심장을, 어린 돼지를 키워서 한 6개월 되면은 성인 심장과 크기가 비슷해지고 한 유전자 10개 정도를 모디파이드해서 사람에게 자라게 하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결국은 매년 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다리다가 숨지시는 분들이 하루에 뭐 10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심장 이식 수술은 60년대 침팬치 사람에게, 83년 그 뭐 비비어 원숭이 심장 유아에게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숨졌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많이 그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했는데, 57세 아버지가 처음에 아들에게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아들은 너무 황망해서 믿지 않았는데, 이 아버지는 아니 그냥 기다리다가 이렇게 해서 죽느니 나는 굉장한 모험을 하겠어 환자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성공해서 제일 중요한 24시간이라고 하잖아요. 크리티컬한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장지아 외과, 수라원 순두부, 코지다운,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물론 그 아직까지도 감염 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어차피 기다리다가 숨지느니 했다는 이러한 그 아버지의 어떤 그 용기 같은 것 그런 게 있고 지금 이제 의사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함께 사진 찍은 것 보면은 괜찮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는 데는 정말 결단적인 그 결정 같은 것들이 필요한 때가 있죠. 강혜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